Hey everybody, it's Steven from Asian Boss. Did you know that prostitution is illegal in Korea? You probably wouldn't have guessed from all the brothels operating in plain view for everyone to see. From 2004,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racking down pretty hard on these brothels. Recently, the local government of Incheon came under fire for its proposal to use taxpayer money to help prostitutes start a new life. As a result, the last remaining red light district in the city of Incheon, known as Yellow House, is about to be completely wiped out. So we visited the infamous Yellow House to talk to one of its sex workers who's leading the fight against forceful eviction. She agreed to talk to us only if we protected our identity, so you won't get to see her face. But you can hear what she has to say and decide if what's happening to her and other sex workers is fair. Let's take a listen. 오늘 이렇게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옐로우하우스에서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2, 3년? 되게 오래됐네요. 예. 어떻게 지금 이런 그 일에 종사하시게 된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가장이신 아빠가 이제 고혈압 오시고, 당뇨 오시고 하니까, 이제 합병증 때문에 이제 일을 못 하시게 됐었어요. 제가 이제 장녀거든요. 집이 서울이니까, 일단 부산 쪽으로 갔는데, 뭐 어떻게 가게 됐냐면, 처음에 옛날에는 잡지책 같은 게 있었어요. 잡지책에 이제 보면은, 뭐 거기 이제 가출을 했으니까 침식 제공, 월 얼마, 이렇게 이제 그런 광고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갔는데, 처음에 이제 카페라고 알고 갔는데, 카페는 아니고 이제 뭐 직장촌이었지만. 그 사실을 알고 예.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 많이 했죠. 고민 많이 했어요. 이 길로 지금 나갈까, 도망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한번 해봐라. 조금만 해보고 네가 돈 페이는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데만큼 될 거다. 그 제일 처음에 그런데 뭐 거부감 같은 건 혹시 없으셨어요? 그럼요. 있었죠. 처음에는 왜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 체위라는 게 있잖아요. 체위가 그 뒤로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나는 그 항문 섹스 있잖아요.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막 도망다니고, 방 안에서 그 조그마한 방에서 막 뱅뱅 도망다니고 막 그런 기억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죠. 있고. 손님 안 받는다고 저쪽 빈방에 숨어 있고, 이제 너무 많이 받으니까. 돈 벌어서 좋긴 좋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페이가 어떻게 됐었죠? 자세히는 생각, 아직 지금으로 치면은 한 달에 나한테 떨어지는 것만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돈으로? 한 2, 3천? 그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었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게? 뭐 이거는 진짜 힘들었지만, 일단은 이제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계속 쉬지 않고서 계속 일하셔야 됐나요? 아니면 이 토요일, 일요일은 뭐 집에 간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자유라는 게 없죠. 예. 없어요, 그때. 누가 그때 막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빚 있는 아가씨들은. 근데 많이 벌어도 많이 줄 수는 없었어요. 집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많이 벌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때 당시에 80만 원? 돈 100만 원 안 되는 돈을 갖다 항상 붙였었어요. 근데 그때 죄책감 같은 건 혹시 안 드셨나요?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 희생해갖고 내 집안 살리겠다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러면서도 솔직히 속으로 좀 많이 속상했죠.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니까. 사실 우리 때만 해도, 옛날에 처음 할 때만 해도 자발적으로 오는 아가씨는 많이 없었어요. 속아서 소개소에서 막 이렇게 인신매매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오고.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셨어요? 그럼요. 심지어는 옛날에 심할 때는 저기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아가씨 막 술 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팔아버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가씨 도망 보내고, 내가 볼 때 나이가 너무 어린데 내가 믿음이 갔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자기 그 다이어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럼 너는 여기 지금 현재 있고 싶어서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있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도망 보내줄 테니까 나갈래? 그러는 거였어. 그렇게 해줄 수 있니? 그럼 넌 한 가지만 약속하자. 그럼 너 다시 이런 데 올래 안 올래? 공연 다니든지 집에 가서 절대 이런 데 이제 다시는 전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목욕탕 간다고 이제 그러고 도망 보냈어요. 도망 보내고 안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잡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혔으면은 다른 데로 팔려갔겠죠. 나도 같이 갔겠죠. 옛날에는 산부인과 갔다 와서 바로 애기 띄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일을 또 시켰어요. 빚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그렇게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했죠.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일본 애들 야쿠샤 이제 걔네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마약에 또 손을 대게 되고 약간 강압적인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하드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거를 한 3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어떤 마약이었는데요? 힐로폰이요, 필로폰. 그때 당시엔 힐로폰이 굉장히 흔했어요. 예. 한국에. 그 마약이란 게 예. 사람을 완전히 진짜 망가지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으셨어요? 돈이요. 아무리 손님이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까 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 있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좀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싶기도 하고. 그때 다른 거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셨나요? 내가 막상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진짜는.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거기 이제 애들하고 안 부산에서 이제 예, 올라오시거든요. 예, 공백 기간 조금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옐로우로 온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그 노란색 그 옐로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붙이라 그랬어요. 이런 그 노란색 그 옐로우들 노랗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이랑 다 똑같다는 그거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 어떻게 똑같은데요? 젊었을 때는 안 좋았죠, 인식이. 여기 오는 남자들.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저런 놈들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하면 저런 놈들 만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고. 지금은 남자는 다 똑같다 그냥. 지금 이런 업종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나요? 보통 7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한 5시까지 하니까 토요일 날 금요일이 제일 피크예요, 여기는. 이제 그때는 이제 한 7시까지 하고. 평균적으로 옐로우에서 그 1시간당 얼마나 차지를 하나요? 이렇게 한 번 하고 가는 거 있어요. 처음에 8만 원 이제 한 번 하고 가는 거. 이제 보통 그거는 20분이에요. 샤워 10분, 이제 섹스 20분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8만 원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시간이라는 타임은 이제 16만 원. 나이가 몇 살 정도의 나이는 이제 보통 30대가 제일 많고요. 아, 손님이요? 예, 30대, 40대, 50대, 그다음에 이제 20대 초반도 22살. 20대 초반이요? 네, 22살. 근데 걔네들 더 잘한대요. 아가씨들보다. 요즘 애들은 워낙에 이렇게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으니까. 그거 변태들도 많죠, 변태들. 세디스트라 그러나? 때리는 변태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 포함된 게 아닌데. 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아가씨들도 있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아가씨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한 40이에요, 40. 40대 중반. 어려봤자 37, 예. 35 이래요. 여기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손님을 이제 접대하는데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애들 너무 취객들 이제 힘든데 그 취객을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이 없어. 어떨 때 단골이 맨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또 단골도 쭉 계속 오다가도 어떨 때는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고 이제 단속 때문에 힘들죠. 성매매가 지금 그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단속 없이 장사했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불법인데 단속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만약에 손님이 혹시라도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 내가 서비스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막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바로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럼 파출소 가서 파출소 그 직원들이 그 왜 그래요? 놀 만큼 놀았으면서 돈 주고 놀았으면 멋지게 가면 되지. 왜 그 파출소까지 와서 추접스럽게 그러냐고. 순경들이 그렇게 조율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오죽하면은. 근데 사실 한국과 비슷하게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장사를.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단속이 심해지게 된 계기가 군산에서 2000년도, 2002년도 해갖고 한 19명이 죽었어요. 불에 타가지고. 거기는 오히려 합법화 시켜준 술집이었어요, 술집. 거기 아가씨들은 이 포주한테 돈을, 선물을 땡겨요. 근데 그거를 떼어먹고 도망가. 그러면 걔네들도 잡아. 왜냐하면 얘네들 도망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 또 도망가니까. 퇴근할 때 자물쇠로 가둬놔요. 근데 그게 사건이 안 나면 괜찮은데 불이 나서 다 타 죽었어, 아가씨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합법화된 것도 아닌데 너희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된 거야. 거의 직장촌이 아닌데. 서울 그 경찰서장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사람이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없애버리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단속이 들어가기 시작. 그때부터 단속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단속.
장사 못했어요. 그냥 문 따고 그냥 막 내쫓았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그때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뭐 온라인상에 애들 미성년자 성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집상촌만 갖고 난리냐고. 그리고 사실 그 군산에서 한 것도 집상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잡기 쉬우니까 그냥 그런 타겟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저도 500만 원 나왔어요, 벌금이. 지금 빨리빨리 제 기한에 못 갚았어요. 아니, 아가씨 2명 가지고 뭘 하냐고. 그렇게 돈을 금방, 목돈을 못 갚잖아요. 그래서 아주머니 빨리 갚으셔야지 뭐 이래요. 그래서, 예, 지금 열심히 해갖고 갚는 중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뭘 해서 갚아요? 더군다나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가라 그래요? 건물 주인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언제까지 방 비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 집을 비우려면은 이사비용이라도, 하다못해 이사비용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사비용이 어딨냐고 막 쌍욕을 하더라고. 12월 말일까지 나가라 그래요,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일어났는데, 우리끼리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저 친구랑 같이, 우리 그러면 한토라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노조예요. 아가씨들 위한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8년 6월 28일인가? 언제 집회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수원에서. 한 1000여 명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어요. 거기도 이제 거기 집상촌. 이제 단속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토라는 단체가 들어가서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재개발로 지정되고 재개발로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대요. 벌써 이미, 전부 다 뭐 이렇게 허가가 나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밀라고 이제 전부 다 그러는데 재개발, 여기 조합주택사업 하는 얘네들하고 구청하고 딱 재개발 될 때 얘네들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아가씨들한테. 돈 비용 얼마나 받는 거예요? 2,260만 원을 지원을 한다는데 2,260만 원 받으려고 그 가서 주민협증 뭐 제시하고 뭐 어쩌고 신상 털릴까봐 겁나는 애들인데 그렇게 하는 아가씨들도 없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그 반대를 하는 그런 시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단체에서는 오히려 이런 지원을 해주는 그 금액이 무슨 뭐 직업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매매가 불법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심정이 어떠신가요? 한편으로 이해해요. 지금 살기 힘들잖아요, 진짜. 청년들 그 실업 아시잖아요. 힘든 일 하기 싫어서, 몸 파는 애들인데, 그걸 왜 돈을 우리, 혈세를 갖다가 쟤들한테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또 자기가 고등학생이래. 대학교 안 간다고 그러는데,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다가 2,260만 원 받는다고. 당신들 딸이 될 수 있고, 당신 누나가 될 수 있고, 당신 동생이 될 수 있다. 당신 엄마가 될 수 있어, 당신 엄마가 당신 누나가 창녀한다고 나가서 돈 벌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나 돈 눈물 날라 그래. 대표하면서 보니까 애들 전부 다 자식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키워라. 다 내 또래. 하여튼 모든 일을 갖다 여기인이 나가시다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뭐 그 꽃뱀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오빠 뭐 이러면서 명품백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이것도 여기 집장촌 아가씨 한 짓이고. 가정 파탄 일으키고 이혼시키고 이러는 것도 여기 집장촌 아가씨들이 하는 짓이고. 난 전부들 그렇게 오해하는지 몰랐어요, 진짜.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이 진짜 순하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이제 와서 못 모르고 와가지고 그래서 남자들한테 많이 속아갖고 남자들한테 돈 빨리고 막 그런 애들도 있고. 얘를 처음 만날 때마다 맨날 울었어요. 심하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막 욕하고 이제 그러면은 욕하고 심지어는 막 따기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술 취한 남자들은 여기서는 진짜 못되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누구 또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그럴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이제 저런다. 뭐 우리가 직업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지 하면서도 저희들이 결코 쉽게 버는 거 아니고 저는 시민들하고 좀 대화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특히 건물주. 진짜 못됐어요. 건물주. 얘들은 너희들 이사비용이고 막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퇴직금 같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막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합을 갔더니 조합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줬다는 거야. 건물주인한테.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 지주들,
그 지방 단체, 저 건설업자들, 이 조합들, 이런 사람들, 이 개발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 이름 집장촌이요. 전에부터 보면 이게 다 노른자위 다 있어요. 집장촌이.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야. 전부 다. 우리를 지원한다면서요. 그럼 우리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지원을 하려는 정책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한 거지 뭐. 완전히 요즘 보고. 그러면 이제 12월 말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안 나갈 거예요. 어떤 이주 대책 같은 거 방안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지 않을 그 기전까지는 안 나갈 거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면 못 터문다 그러더라고요, 집을. 이런 사정을 모르고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이런 집창촌이라고 정해진 곳에서 보건소 딱 들어와가지고 위생관리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우리는 이게 공짜로 먹는 거 싫어요. 우리는 그냥 주는 거 싫어요. 구청이나 이런 데 지원해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좀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아주 끝까지 뭉칠 거예요. 끝까지 쟤들하고 싸워야죠 일단.